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댓글에 이제 경찰로 보이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교통조사 담당, 통영경찰서 교통조사 담당관을 이렇게 감찰 요청을 해서 담당관이 잘못했으니 담당관이랑 따지란 말이죠. 그리고 검찰 또 법원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 말씀 같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권력 집단과 싸울 만한 힘도 없는 일개 시민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검찰, 판사님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통영경찰서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담당관은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 서서 일 처리를 했을 뿐이지, 시키는 대로.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하냐면요, 어제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 말을 뒤집을 때 얼굴 표정이나 음성이 나타나죠. 저랑 통화를 하든지 네네네네네네네 이런다든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죠. 알아챌 수 있죠. 그게 뭐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 인지수사가 뭐예요? 경찰관들이 인지수사. 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정황들을 볼 때, 말을 듣고 표정을 볼 때. 제가 그런 걸 느낀 거죠. 얼마 전에 제주도 지역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조사관 한 사람 처벌을 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사관은 앞에 서서 시킨 대로 한 사람이지,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누가 그걸 거역할 수 있겠어요. 얘네 조사관, 그 젊은 조사관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처벌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시킨 대로 했겠지만, 난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것은 제 사건을 그쪽 부서장도 알고 있고, 기관장도 알고 있고, 전문과에서도 너무 훤히 알고 있고, 수사과에서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분들도 여러 번 만나서 서류들을 제출해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상담하고 증거 녹취도 들려드리고 다 그랬죠. 다 알죠. 그럼 조사관이 결재도 받지 않고 치상죄도 없는 사람한테 체포영장을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 체포영장, 저를 무고죄로 체포했던 그 영장도 제 가짜라고 사료된다 그런 것도요, 통영지청에서 등초본을 주셨을 때 그것과 원본이라고 그래서 보여주셨대, 그것과 글씨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법원이나 통영지청에서 원본을 제시하는데 원본이 가짜겠어요? 제 입장에 생각할 때 거제경찰서에서 제시했던 저에게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무튼
원본을 등사해가지고 사본이 나오는 건데 그 양쪽의 글씨체가 틀리니까. 그리고 천공도 없고. 근데 이 거제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원본이라고 그러고 제시했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 왜 거짓말해요? 가짜니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걸 만들겠어요? 경찰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혐의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심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분의 댓글에 보면 검사님, 판사님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제 쇼트 가운데 민원실에 가갖고 그런 쇼트를 보고 말씀하신 모르겠어요. 민원실에 가갖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판사님, 검사님이랑 싸웠어요? 판사님, 검사님이랑 저희 같은 그런 일반 시민이랑 무슨 싸울 만한 그런 그 대등한 힘이 있어요?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조회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통장도 다 들이다 보셨으니까. 10년 들이다 보세요. 내 통신 기록 다 들이다, 내 허락 없이 다 1년 이상 이렇게 보셨으니까 보세요. 거기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날 잡아갔겠죠. 다른 죄로.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인척들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사는 지역도 틀리고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와서 가능하면 조용히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지. 예전에 친구들도 찾으면 있겠지만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일에 휘말리다 보니까 정말 1년, 2년 금방 지나가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누구랑 뭘 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나올 먼지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형사사건 처음이에요. 민형사 없었어요. 내가 왜 무슨 이유로 판검사랑 싸웁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랑. 단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아내가 아프고 지금까지도 뭐 내과, 혈액과 뭐 이런데 산부인과, 피부과 그런데 계속 진료를 받고 있죠. 거기 하루 자고 나오면서요 피부염도 얻어갖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건강보험 그걸로 다 증명이 돼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판검사님이랑 싸운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런 댓글을 다셨던 분 오해를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통행경찰서 문제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통행경찰서 분들로 생각되는 분들이 초기에 뭐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가야 된다. 이 자체가 영상 올린 자체가 무고고 명예훼손이다.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죄들이 추가가 돼갖고 더 큰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협박식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나온 거예요. 네. 가능하면 지금도 좀 민감한 거 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저도 국익이 뭔지도 알고요. 나라 사랑하고요. 내가 뭐 메뚜기 한 마리 잡으려고 외교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그런 거 동영상 그런 거를 다 하겠어요? 거기서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래요. 참. 그래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댓글 그렇게 댓글을 올리신 분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고 우리나라가 이런 조그마한 그런 일들로 내가 주동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중국에 오래 살다가 와서 중국 간첩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 중국 간첩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뭐 이런 사람을 간첩으로 쓰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댓글이 있는데요. 요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제 당신이 무슨 거물이라고 몇 개 경찰서에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해? 그리고 물음표. 지 잘못한 거는 모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당신 점점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가짜 같은 원본과 다른 영장을 제시하면서 이거 원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원본 다시 보자 이러니까 안 보여줘요? 그리고 무고죄로 수갑을 채워서 따라가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서도 조사도 안 해주고 내 동영상이 없으면 누가 믿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조사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니까 안 받아줬잖아요. 말 같은 것으로 고소를 해야죠.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저를 무고로 걸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기나 공갈이나 영상을 은닉해 놓고 그런 짓을 한다. 그런 것들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 신고는 접수조차 안 해주고 접수는 했죠. 입건조차 안 해주고 오히려 보험 사기나 이런 공갈을 하고 저희한테 욕을 하고 돈을 이렇게 거액의 돈을 받아가서 그것도 그날 난 사고도 아니고 옛날에 난 사고의 손상 부위를 10월 15일 날 우리랑 뭐 사고가 나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해서 그게 허위 사무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위변조된 사무소든지 예? 그날 사고가 났으면 그날 사고로 써야지. 어떻게 1월달 사고를 10월달 사고로 뒤집어 씌워서 그 수사 서류에 그걸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수사 자료에 집어넣고 정보 공개 안 해주고 1년 가까이 도대체 무슨 손괴가 있는지 보여달라. 안 보여주세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통일경찰서에서 그랬죠. 조사관은 정보 담당한테 가라고 정보 담당 뭐 팀장 뭐 이런 부서장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보 공개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정보공개 담당한테 미루고 정보공개 담당은 묵묵부답이고 그거 다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적법 절차예요? 그게 무슨 정당한 공권력 행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 댓글 올려주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무슨 거물이야. 그렇습니다. 난 일반 시민이에요. 그 몇 개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작해서 증거 조작을 할 이유가 없죠. 거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만만한 먹잇감은 아닙니다. 그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빨리 토해내든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런 말씀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조회수 늘려서 좋아? 그래. 조회수는 댓글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회수가 늘어나서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저는 광고가 이렇게 요즘에 뜨더라고요. 내가 신청 안 했어요. 다 그거 취소했습니다. 왜 광고를 해요? 내가 여기 시민들한테 공익 게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시민들이 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있어요, 지금. 또 무슨 공소장이 왔다. 또 누가 고소를 했다 그래요. 저에게 산에서 욕을 했던 그 산타페 아반떼 사람들이 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걸 대구의 어떤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했더니 알아들어요. 유튜브도 보고 다 봤겠죠.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특정돼야 돼요. 내가 언제 그 사람들 이름을 말했습니까? 한국의 아반떼차 소유주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 범죄 성립 요건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으로 왜 고소해요? 자꾸 오라가라 조사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어떤 뒷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경찰 뭐 이런데 아무데나 제출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범죄 사실을 가지고 112 신고를 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도 입건도 안 시켜주고 뭐 접수도 잘 안 해주는데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 고위층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높은 계층이 아니에요. 쓰는 언어 또 이렇게 그 방법 뭐 그런 것들은 좀 꾼이라고 봐요. 왜? 22년만 해도 1월 달에 사건 2개 있었어요. 그 차량이. 1월 28일 날 한 번 있었고 1월 며칠 날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있었고 그 중에 한 건은 그 경찰서에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합의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은 경찰서까지는 갔는데 저희 사고랑 비슷한 사고예요. 끼어들기예요. 그 사람이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지르기인데 앞지르기 피해를 당한 건데 아마 나중에 양쪽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끼어들기로 해갖고 처리를 했나 보죠. 그래서 거기 도로교통법 19조 그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한 번 또 있었어요. 또 이것도 단독 사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악사보험으로 보험료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단독인지 그런 건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악사보험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랬던 것들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정비 공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 사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것만 4건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고 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5명이에요. 한 사람 남자, 여자가 운전했고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4사람이 다 여자예요.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10월 20일 날 작성된 수사 기록에는 동승인이 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서류에는 한 운전자랑 그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랑 뒤에 2사람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허위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만 봤으면 증거가 없죠? 그 사람들 블랙박스에 나올 겁니다. 주행 영상 다 거기 나올 거예요. 경남경찰청에서 포렌식 복원을 했던 주행 영상이 다 나올 겁니다. 몇 사람인지. 그리고요, 제가 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녹취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차에 5명 타고 있었던 걸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꾼이라고 생각해요. 보험회사, 경찰과 짜고 하는 꾼. 보통 사람들이 1년에 사고를 여러 번 유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꽉꽉 5명씩 타고 다니면서 뒷목 잡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받아냈으면 됐지. 또 우리 모르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신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어마어마 받았는데 왜 신고를 합니까? 신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사 합의금을. 아니에요? 제 생각 틀렸습니까? 그럼 왜 진단서를 제출해요? 그 진단서도 질병진단서를 왜 제출해요? 근데 질병진단서 제출받아서 왜 교통과에서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질병진단서인지 교통사고 상해진단서 그 구분 못해요? 그러면 다 내려오세요. 내가 거기 가갖고 할게요. 철저히 할게요. 시민들한테 공명정대하게 할게요. 어떻게 이런 사건으로 1년 반을, 이것도 재판 다 끝나려면 2년이 넘어가겠죠? 여기 연관되는 재판들을 다 끝내려면 한 3년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런 사건으로 한 3, 4일이면 끝낼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나한테 내가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가요? 그럼 왜 사건 초기에 66일 입건 안 시키고 블랙박스 조사 안 했어요? 원래 2,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겨보세요. 블랙박스 보고 2, 3일이면 조서 작성해갖고 양쪽 도장 받아서 끝내지. 그 사건 금방 종결하자. 그거 내가 경찰 아니래도 그 정도 조서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66일 끌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묵묵부답하고 나중에 휴대폰 영상 꺼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는 민원인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통행경찰서. 그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에 또 치상죄를 씌우려고 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질병진단서라도 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받아준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디 피해를 당했냐? 진단서 의무기로 자동차 수리비 내역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계속 묵묵부답이고, 그럼 사고 장면이라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정보 공개 안 해주고.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에요? 치상죄를 씌우려면, 치상죄를 적용하려면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몇 개월을 끌면서 휴대폰 영상을 꺼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민원 시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경찰서의 그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가족들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치상죄를 씌우든지 형사합의금을 또 뜯어가든지 민사소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착한 민원인입니까? 자, 조회수 늘려서 좋아요? 아니에요. 조회수가 늘어나서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해악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냐? 이강인 관련 가짜뉴스도 조회수 몇백만 나오는 게 이 판이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냐? 그만큼 아니라 사람들이 선동 왜곡질에 취약하다는 거지. 정신 차리기 바란다. 한심한. 내가 반말을 썼다,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신사죠, 이 정도면. 내 나이 60인데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나이가 있죠. 우리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반말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뭐 연장자가 있잖아요, 사회. 그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20, 30대인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름을 그냥 면전에서 부르고 눈을 부라리면서 반말식의 표현을 쓰고 양손을 확 잡아서 손목을 비틀어서 조소를 뺏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이렇게 부당한 조사를 받을 때 동영상을 켜고 촬영하시고 녹음기 항상 녹음 작동하시고 녹음을 할 때 상대방에서 수사관이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못하게 하는 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상적인 계약을 할 때 양쪽의 말이 녹음이 되면 좋은 겁니다. 서로. 그리고 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게 그대로 조서에 들어가야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죠. 말하지 않는 거.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그랬는데 왼쪽으로 회전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서행을 했다 그러는데 갓길에 뭐 정차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쓴다든지 그랬다 갑자기 뭐 앞에 있는 차를 뒤박았다고 한다든지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를 했는데 그거는 싹 빼고 아반떼 차가 앞에 있었는데 뒤에서 있던 저희 차가 추돌을 했다고 쓴다든지 이런 건 사람의 어떤 말을 글로 표현할 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립니까? 그래서 이 댓글을 보내주신 분 아무튼 이런 댓글이라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을 보내게 지시하신 분들 또 이분의 생각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선동당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이런 일들을 당하셨던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댓글에 보면 울분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한 사람 이렇게 징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관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착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한테 지시해서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처벌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